자, 한번 볼게요. 이제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이쪽 파트부터는 뭐 크게 암기할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접수는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접수는 여기에서 반드시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지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 사항이든 등기 사항이 아니든 일단 등기관은 뭐는 받는다? 접수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단계에서 각하할지 수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 지문이 올해 개정된 거죠. 개정된 거. 접수번호. 그래서 요 지문 올해 나올 겁니다. 단문으로. 접수번호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서 부여하되 매년 새로이 부여한다는 거. 키워드가 전국 모든 등기소를 모아요 통합해서 부여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게 해두시면 되고. 이 접수증의 교부와 관련해서는요, 과거에 신설된 조문인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신설되었으니까 이거 내면서 틀림없이 이것도 함께 같이 낼 수도 있으니까 접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조금 세 가지 지문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신청인의 키워드가 이겁니다.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그럼 이 말은 뭐다? 원칙은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구가 있을 때만 뭐 해주겠다? 발급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와 관련해서는 접수는 거절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모든 등기소,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서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한다는 거. 청구가 있을 때만 뭐 한다? 발급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등기안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뭐 따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각하사유. 그래서 이제 보정과 관련해서는 또 지문 하나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등기안이 심사여 흠결을 발견했을 때는 등기 신청을 뭐 해야 한다? 각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사항의 내용에 흠결이 있으나, 자, 흠결이 있으면 원래 각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흠결은 있지만 보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등기안은 보정을 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정을 명하면 각하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보정 기간이 있는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가 보정 기간입니다. 그럼 보정을 명하면 그 다음 날까지는 뭐가 돼야 된다? 보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면 그때는 뭐 하겠다? 각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보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 보정은 권고사항이지 등기안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등기안이 확인했을 때 각하를 해도 되고 보정을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29조 1호부터 이제 11호 사유까지는 출제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를 시켜주거든요. 특히 29조 뭐다?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지문들은요. 거의 출제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등기사항이 아닌 거. 1호 사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요.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관할 위반의 등기, 그죠? 관할 위반. 위반 등기. 그럼 등기사항이 아닌 때. 얘네들은 실체관계의 부합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부여가 되고 또 뭐의 대상? 직권, 말소. 그 다음 이의신청의 대상. 이게 세트 지문입니다. 세트 지문. 그럼 지금부터 읽어나가는 애들은요. 실체관계 부합 유무 불문하고 다 뭐로 간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직권, 말소. 그 다음 이의신청의 대상. 그죠? 자,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지분 나오면 암기하고 있는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29조 2호라고요. 그 다음, 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뭐다? 동시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뭐다? 절차상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실체법상. 환매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까? 5년을 초과할 수 없죠.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 다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순위만을 양도하는 저당권 이전, 그 다음에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하는 지역권 이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 요역지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 뭐도 함께 넘어갑니까? 요역지의 지역권도 등기 없이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역권만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뭐다? 전세권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 익숙한 지문일 겁니다. 지금 본 지문들은 다 암기사항들이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차법상에서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출제인이 좋아하는 게 뭐다? 부동산의 특정 일부.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 하면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그럼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 기타 등등의 등기들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부동산 특정 일부 나오면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지문들 중에서는 이거 수인의 가등기 권리 자중자 딱 나오면 또 지분과 관련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일부의 자가 또는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그거예요. 1인이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권리자 뭐다? 전원 명의로. 그럼 1인이 전원 명의,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로 하는 본등기 나오면 뭐다? X, 등기사항 아니라고요.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등기 파트에서.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등기. 그럼 이 지문이 뭐다? 지분만 상속등기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지분에만 신청하는 뭐다? 보존등기. 그럼 이런 지문들. 이런 애들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 지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한 거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나머지는 다 X잖아요. 그럼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그런 애들은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전부 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럼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럼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호부터 11호 사유까지. 그럼 3호부터 11호 사유 얘네들은요 그냥 묶어가지고 3호 이하 사유 이렇게 암기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호가 뭐냐 4호가 뭐냐 5호가 뭐냐 이렇게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3호 이하 사유 이렇게요. 몇 호 몇 호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요 당연히 알게 돼요. 읽으면 아 이거 각하 사유구나 라는 걸 알아요. 다만 1호 2호 사유는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 딱 보는 순간 뭐다? 각하잖아요.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으니까. 두 번째, 출석을 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럼 뭐 해야 한다? 각하.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요. 신청서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신청서. 신청 정보 제공할 때 방식에 맞아야 돼요. 방식에 맞지 않아야 돼요. 방식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하면 뭐 해라? 각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 이 신청 정보를 읽을 때 신청 정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요. 등기 신청서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편해요. 신청서. 그죠? 신청서에 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뭐와? 등기 기록과. 그럼 보시면 돼요.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도 기록되겠죠. 등기 신청서에 부, 일, 목, 신, 필, 부동산의 표시 기록되죠.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도 기록될 거잖아요. 그거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거하고요.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불일치하면 뭐 한다? 각하. 그럼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하나? 각하. 그래요. 요 지문은 좀 암기해놔야 돼요. 이 지문은.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릿속에 신청서가 있다. 부원, 일, 목신, 필간, 신청인에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을 건데 신청서의 의무자 그 사람하고 현재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자하고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신청서의 의무자 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의 기록과 뭐 해야 한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일치하면 뭐 해라? 각하한다는 거. 단,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부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잖아요. 상속인에 의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서상에서는 매도인이 사망했으니까 매도인의 누구랑? 상속인이 의무자로 기록될 거예요. 근데 별도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럼 등기부에서 넘어갈 때는 사망한 자, 즉 비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겠죠. 자, 요거 지금 이제 시각화 안 시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시각화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상속인이 기록되는데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누다 비상속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29조 7호 이 사유에 의해서 등기 의무자의 표시하고 등기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뭐만큼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이를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거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각하한다 안 한다?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청정보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거는 주소지 증명정보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주소지 증명정보. 우리가 잠시 후에 주소지 증명정보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주소지 증명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요. 등기부상에 새롭게 명인이 되는 자건만 제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것만? 권리자건만 제공하면 되거든요. 의무자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소지 증명정보만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누구 거 제공한다? 의무자 거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니라면 의무자 거 제공하지 않는데 등기관의 입장에서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동일임을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소지 증명정보를 제공해라 하거든요. 그게 올해 신설된 거예요. 그 조문 때문에 이 지문도 추가된 겁니다. 즉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상 기록의 의무자가 동일임을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 이때는 기록이 뭐 해도 불일치해도 등기관이 이를 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문 올해 신설된 거니까 요거 함께 가져가세요. 네. 그 다음에 신청서하고 등기 신청서하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청서하고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도 뭐 해야 한다? 일치. 그럼 뭐 불일치하면 뭐 하자? 각하 이겁니다. 등기 신청할 때 우리가 등기 신청서도 들어가지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첨부서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출해야 될 첨부서면이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면 당연히 등기한 입장에서는 뭐 한다? 각하. 그래서 첨부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각하. 등기 신청할 때 일정한 수수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수수료 안 내면 뭐 한다? 각하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그다음에 등기부, 자 신청서, 등기부의 부동산의 표시. 그럼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는 당연히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럼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은 대장에 기록된 내용하고도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하더라? 일치하지 아니하더란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 각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호 이하 사유들은요 대부분 그냥 읽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암기사항이라기보다는 읽고 당연히 이거 각하야라는 것만 알면 되고 29조 7호
원래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상의 뭐다? 기록은 항상 뭐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면 뭐다? 각하인데 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관이 뭐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상하고 등기부상에 불일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를 뭐한다? 일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굳이 각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각하 결정의 환부. 각하 이거 암기할 때 같이 암기해야 될 게 뒤에 있는데 묶어서 암기해 버리세요. 치하하고요. 각하와 치하는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각하는 등기관의 의사에 의해서 이거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라고 뭐한다? 기록을 거부하는 게 각하. 치하라는 것은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등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게 뭐다? 치하.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둘 다 각하든 치하든 둘 다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되는 거는 똑같죠. 자, 그런데 각하 결정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를 뭐한 제외한 이 말이 키워드고요. 취하를 할 때는요. 신청 정보를 뭐해서 포함해서 일체의 서류를 다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차이점 하나가 각하를 할 때는 신청서는 반환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취하는 신청서를 포함해서 모든 일체의 서류를 다 반환한다라는 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는 신청서를 뭐한 제외한 취하는 신청 정보를 그렇죠. 포함해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하할 때는 왜 제외한 신청서를 왜 제하느냐면요. 암기할 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이 개념을 떠올리면 돼요. 각하를 했다라는 말은 등기관이 한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죠. 심사는 했다라는 거예요. 심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값을 남겨놔야 돼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각하를 했습니다라고 결과치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정보는요. 별도로 다시 반환하지 않고 신청 정보 아래에다가 요런 사유로 각하했습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각하는 뭐다? 신청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만 반환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치아는 아직까지 시험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래 10년 동안. 그래서 치아는 그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는 말 그대로 등기 신청인이 뭐 하는 거다? 자신의 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으로 취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등기 신청인인 거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단독으로 했다면 취하도 뭐로? 단독. 공동으로 했다면 취하도 공동.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임의 대리인에서 취하할 때 대리인에서 취하할 경우에는 취하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지 취하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해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그 사람은 신청 행위만 대리하지 취하는 따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대리인이 취하를 하려면 취하할 수 있는 권한 또 별도로 뭐한다? 대리권을 수료해야지만 취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취하할 경우에는 취하에 관해서 별도의 특별수권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권리자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 신청 행위를 위임받았다면 취하도 뭐다?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죠? 그중 일방만의 특별수권을 받아서는 취하할 수 없다. 그럼 쌍방을 대리한다면 취하할 때도 한 사람만 취하권을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쌍방에 대해서 취하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지문들은 특별히 뭐 암기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툭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이지 뭐 크게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취하의 시기는 등기를 뭐하기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취하는 방문 신청인 경우에는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자신청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뭐한다? 송신한다. 이거는 전자신청, 방문신청. 방문이니까 당연히 뭐다? 출석. 전자신청은 집에서 전자문서로 취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하의 범위, 이 지문은 가끔씩 한 지문씩 출제인이 냅니다. 이 지문은.
이 지문을 내는 이유는요, 일괄 신청 때문에 내는 겁니다. 일괄 신청. 우리가 취하를 한다라는 말은, 일부 취하라는 말은 원칙은 성립이 안 돼요. 일건, 일신청주의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에 몇 개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만 취하하겠다, 지붕만 취하하겠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취하가 원칙인데 우리가 일괄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괄 신청이라면 한 장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모아서 일괄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A, B, C 부동산을 일괄해서 신청했다면 난 A 부동산은 뭐한다? 취하하고 B, C만 해주세요라는 것도 뭐하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부 취하는 일괄 신청해서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취하하는 것은 전부를 취하는 것이 뭐다? 일반적이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뭐하여? 일괄 신청하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모두 가능하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취하는 무슨 사건일 때만 일괄 신청일 때만 일부 취하가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 취하 나와 있죠. 취하는 신청 정보 및 부속 서류를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이니까 신청 정보를 모해서 포함해서 일체의 서류를 다 반환한다라는 거. 각하는 신청 정보는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를 반환한다는 거 됐고요. 자, 등기 완료 후 절차는 앞서서 정리 이미 했습니다. 예, 정리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좀 되었는데요. 빠르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결론은 등기 절차 총론이 잘 암기가 되어 있으면 강론은 암기할 사항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단순 암기사항들 몇 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게 암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총론이 뭐예요? 단순 암기된 사항을 읽어서 판단하는데 시각화시켜서 판단할 것도 있다. 그럼 첫 번째 메인이 뭐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뭐 읽어서 판단을 하든 시각화시켜서 판단을 하든 뭐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등기 절차에 계시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의 개시에서 여기서 암기될 사항이 뭐냐면 신청 의무의 부과. 그럼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암기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과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반드시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뭐다? 계약을 체결해야 며칠이다? 60일.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이 아니면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때 키워드는 미등기일 수도 있고 기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등기라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의무. 기등기라면 이전 등기 신청 의무까지 해놓고 정답의 결정 요소는 어디에 있다? 기산점. 그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계약을 체결한 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럼 지금 이것 암기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례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지문을 오라고 체크하려면 일단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기가 어려워라는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시라고요. 실제 등기는 지적보다 암기 분량도 훨씬 적고요. 여러분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암기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체크하는 애들 내가 암기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럼 친구하고 옆에 동료하고 이렇게 책장 넘겨가면서 자 질문할게 너가 대답해봐 해가지고 확인해 본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그죠? 그러면 모르면 탁 땡콩 또 때리고 하는 거죠. 자, 직권에 의한 등기는 문제 풀 때 다른 거는 다 적게 두더라도 직권 뭐다? 말소 등기만큼은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 지문은 직권 말소야, 대상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 뭐 한다? 말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목수 일리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요 단어가 나와 있으면 뭐다? 직권 말소. 그럼 이 단어가 없으면 신청에 의한 말소란 말이에요.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걸러내어야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신청으로 넘어가면 얘가 공동인지 단독인지만 이제 구별하면 되잖아요. 그럼 신청으로 넘어간다라고 판단이 서는 순간 공동 단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뭐다? 단독인지 공동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을 받은 경우 말소라는 글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제가 금방 읽었던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해당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지문이 O이냐 X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단을 할 때 그냥 내가 이 지문은 내가 아는 지문이야 이렇게 감각적으로 항상 판단하지 말고요. 금방 읽었던 지문이 목에 해당하는지 목은 아니죠. 목이 아니다라고 알려면 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수 아니죠. 일리 아니죠. 환매 아니죠. 중간 아니죠. 당해가 처분 아니죠. 그럼 직권말소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뭐다? 신청으로 이게 말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럼 신청이라면 공동 아니면 단독이잖아요. 근데 지문을 보니까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거는 뭐다? 단독으로 말소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어떤 유형의 지문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와도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요. 됐죠? 예,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갱신하는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갱신하는 변경 등기는 까지만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뭐다? 변경 등기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직권으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도 말고 딱 하나만 암기하자 했거든요. 그게 안에 들어가나요, 이게? 그거 안에 아니요 한 사람은 그 하나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뭔지 모르면서도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 그지? 봐. 그냥 이건 감각이라는 거야. 그 대답을 뭐 하나는 아니죠 하면 네. 그럼 했을 때 그 하나가 뭔데 물었을 때 모르면 이거는 감각으로 푼다는 거야. 그 하나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신청 정보상의 주소지가 의무자의 주소지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변경된 사실이 뭐하다면 명백한 경우에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뭐다? 직권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뭐다? 신청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이면 공동 아니면 단독이죠. 기간을 갱신하겠대요. 혼자 가서 막 바꿔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다? 공동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뭐다? 감각에 의존한다고. 왠지 이거는 신청 같아. 왠지 직권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직권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뭐 해라? 암기해놔야 돼. 이거 암기해놓으면 지문 바라볼 때 굉장히 편해져요. 이거 직권이네. 이거 직권이야. 이거 직권이야. 그만 판단되잖아요. 내가 암기한 직권 안에 없는데 그러면 뭐다? 다 신청이구나. 이 지문에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문 보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에 있는 등기 암기할 때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의 등기가 직권이라고요. 보병경이가 말회를 좋아하는데 이모 대추요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보하고 뭐다? 말은 좀 신경 써서 암기해 놓고 완벽하게. 그죠? 나머지 경정이라든지
회복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럼 변경과 관련해서 실제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그게 암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인데 이거 딱 하나 암기하는 게 지적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그거 딱 암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암기 내용인데 그런데 이상이 등기는 잘 암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등기. 요거 우리 과거에 공부할 때 했네. 갑지분 2분의 1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분의 뭐는 용익권 등기는 그죠? 뭐가 아니다. 이거 등기 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1, 2에 1호 관할 위반 2호 등기사항이 아닌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당연 무효로서 뭐의 대상이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해당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말소한다 하면 뭐다? 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막 서둘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하자. 아, 얘네들은 직권 말소야 라는 것만 뭐다? 암기해 놓으라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자꾸 지문을 뭐 한다? 구별하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당사자 능력.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신청 능력이 있죠? 신청 능력. 신청 능력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신청 능력 그 자체를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신청 능력은 항상 뭐라고 바꿔서 읽어라? 의사 능력이라고 항상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나오면 탁 지워버리고 의사 능력이란 글자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훨씬 편하다고요. 금방 출생한 아기는요. 신청 능력을 갖추었다 하면 OX? X. 그러면 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의사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금방 출생한 아기는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O죠. 그러니까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은 별개라고요. 그럼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지 말고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 조합은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돼.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될까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리까리 하잖아요. 아리까리 하면 고민하지 말고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 조합 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능하다.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막 고민할 시간에 그냥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 조합 적어놓고 내가 이거 4개 빼고는 선생님이 다 된다고 했는데 이거 4개 안에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이렇게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암기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배사모. 당사자 능력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지. 일단 배사모는 당사자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될까 안 될까? 된다고요.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빼고는 다 된다. 이렇게. 자, 그럼 특별법상의 조합 될까요? 특별법상의 조합 될까요? 왜?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설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기간과 관련해서
추가된 조문이 있죠.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서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사용자 등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여기에서 올해 추가된 거 이거잖아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거든요. 이 조문이 신설되었다고요.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 그죠? 우리가 전자신청은 대리인은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되죠. 그럼 여러분이나 외국인, 법인 이런 애들은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잖아요. 그럼 그런 자들은 대부분 얘기로 그 기간을 뭐 할 수도 있다?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격자, 대리인은 유효기간은 항상 몇 년이고 3년이고 여러분은 원칙은 3년인데 예규에 따라서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문 하나. 그 다음 유효기간의 연장도 위 규정에 뭐한다? 따른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올해 신설된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한 번 정도 전자신청도 출제인이 손을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설된 조문들은요. 일단 박스형으로 내든지 한 문제로 내지는 않는데도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자 의무자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라? 얘네들은 그냥 풀 수가 없고 전부 다 뭐 해야 한다? 시각화 시켜봐야 돼요. 근데 시각화 시킬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청개구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꼭 시각화를 시킬 때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시험장에 갔을 때도 뭐다 기억이 빨리 난다고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뭔가 시각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읽었는데 아이씨 모르겠어. 그럼 시각화 시켜다 판단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 그게 필요해요. 이것만 하면 50%가 끝난 거야. 시각화 시킬 때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1점, 소유권, 보존, 값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문을 읽잖아요. 엄청 편해져요. 모든 지문은 값에서부터 출발하거든. 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후 이렇게 하면 갑이 적혀져 있는 상태거든. 그럼 을은 뭐다? 을구의 저당권. 적기가 편해. 이게 메인이라고 메인. 그래서 시각화를 어떤 지문이든 등기부를 시각화시킬 때는 1점 소유권 보존 갑 이거 해놓으면 50%가 끝나. 그럼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하시라고. 근데 이상하게 청개구리가 너무 많아. 이렇게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후 막 이런 지문이 나오면 갑, 을. 그 다음에 병명의의 근저당권 이전 나오면 병.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적어놓고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방식 쓰지 말라고. 소유권, 뭐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잖아. 근데 이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다고. 저당권 이전 이렇게. 왜? 여러분이 이걸 익숙하게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고 있구나 싶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뜯어 고치라고요. 왜? 우리는 어차피 10월 25일까지 계속 이 방법을 쓸 건데.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각화 시켜보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공동신청이 단독이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면 직권이 뭐한다? 걸러지면 신청으로 갈 거잖아. 그럼 신청은 다 공동이거든? 근데 읽었을 때 딱 보면 단독인지 공동인지 바로 판단이 서요. 안 쓸 수가 없어. 서게 돼 있다라는 거. 상속은 당연히 뭐다? 단독이라는 거 알잖아. 왜 알까? 상속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주어진 등기가 뭔지만 알면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법인 합병, 회사 합병 나오면 뭐로 바꿔라? 상속으로 바꿔서 지문 다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단독 신청은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위 신청에 있어서 이 채권자 대위 얘네들은 채권자 대위는 항상 시각화 시켜놓고 해라고 했죠. 이때 이거 해라고. 갑, 을. 기억나시나요? 채권자, 채무자, 의무자,
권리자 시각화 딱 시켜놓고 문제 풀으라고. 채권자 대의 신청은 이거 안 해놓으면 걔가 걔 같고 얘가 얘 같고 지문이 자꾸 바뀐다고.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위치를 포지션 정해놓고 문제 풀면 쉽다. 그래요? 됐어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서는 제가 딱 하나 뭐였다? 자기 계약에 의한 대리를 허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죠?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리도 허용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 나와요. 아니면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리는 허용한다. 이런 지문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사례에서 지문을 보고 이게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리를 의미하는 사례구나라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기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리라고 해요. 그 용어의 개념을 물어본다고. 용어의 정의. 됐고요. 그 다음은 크게 비빌 만한 데가 없습니다. 등기 신청 정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부원, 일목심, 필관은 기본 세팅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공동일 때 의무자크 제공한다.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제공한다. 이건 이제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는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일괄해서 신청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그럼 일괄을 할 때는 과거에는 관할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이제는 관할 여부는 따지지 않고 원인과 목적만 같으면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일괄 신청의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달라도 상속하고 유증만큼은 일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정리해놓고 그러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그거 암기하시면 돼요. 됐나요? 예.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 방문 신청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으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 나오면 이 지문을 싹 지워버리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을 바꿔서 읽으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의 특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 너무 중요한 거 이제 말 안 하셔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첨부 정보잖아요. 첨부 정보.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대표적으로 계약서. 그 계약서에 이제 검인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의 문제에서 검인 받느냐 안 받느냐. 그때 키워드가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는 거. 그 말이 키워드예요. 협의서, 약정서 이런 것도 의사표시에 합치죠. 얘네들도 전부 다 무슨 등기 신청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뭐 받아라? 검인. 이렇게. 선생님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모시기 거래신고 필증이 첨부된 경우 이런 질문 나왔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해야 될 파트는 아니고 중개사법 시간에는 검인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요. 근데 우리 등기는 그냥 계약서의 소유권 이전이라면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원칙 검인 받는다. 그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판결문이라도 뭐 받아야 한다? 검인 받아야 한다. 근데 거기서 오바에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오바에서 나오면 그건 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내용 가지고 풀면 돼요. 근데 오바에서 나온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늘리려 하지 말고 자꾸 양을 줄여나가는 학습을 해야 돼요. 농지증은 뭐예요? 농지 취득하면 농지증 첨부한다. 판결문이라도 농지증 첨부한다.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토지를 취득한 데서 무조건 허가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취득하는 등기가 따로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이런 등기에 가등기 시에 허가서 제공한다. 끝. 이렇게. 그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항상 누구 것만? 권리자 것만. 다만 주소지 증명정보는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그리고 등기관의 입장에서 동일성 확인이 뭐 할 경우 필요한 경우에 제출해라라고 합니다.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항상 누구 것만, 권리자 것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군가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다 암기하지 말고 뭐만 법인하고 제외국민만. 제외국인이나 제외국민 수정해 줬습니다. 법인과 제외국민은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 나머지는 일단 등기관은 아냐 이렇게 암기하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지문을 구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됐고요. 그럼 대장 나오면 보이멸변. 그럼 보이멸변이라고 암기해놓고 보이멸변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멸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 네 가지 안에 들어오면 대장 정보 제공한다. 안 들어오면 제공하지 않는다.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도면은 여러분 이미 암기하고 있는 거 부동산 일부에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만. 그때는 뭘 첨부해라? 도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인감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인감은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인감 제공한다. 이거 하나만 암기해라고요. 그리고 나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제3자의 동의 승낙서면 제공할 때 그 자들의 뭘 첨부해라? 인감. 근데 여기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가져가란 말이에요. 이 정도만.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할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나왔을 때 그때 인감이 첨부될 때는 반드시 뭐다? 매도용 인감. 요거 하나 정도는 사례가 나올 때 써먹어야 되니까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접수에서 올해 신설된 게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접수부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서 부여하되 뭐다? 매년 새로 부여한다는 거. 요 지문 때문에 접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 접수증은 청구가 있을 때만 뭐한다? 발급한다는 거. 이런 거 하나 탁 던지고 가시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각하사유. 각하사유는 키워드가 뭐다? 29조 2호. 근데 2호 우리가 지분의 용의권 X, 지분만 보전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부동산 일부에는 용의권만 나머지는 다 X 해놓고 나니까 29조 2호를 암기하기가 굉장히 뭐다?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 완료 후 절차에서는 등기 필정보와 관련해서 암기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항상 모르겠으면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일단 마지막 서술로부터 확인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라고.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항상 마지막 서술로 제공이냐 통지냐 그거 확인하고, 제공이란 글자가 나오면 문제를 풀 때의 기준은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 거 제공한다. 단독신청이면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제공한다. 그게 끝이라고요. 끝. 통지라는 글자가 나와요. 통지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보, 승관, 필, 공에 해당하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거. 그럼 선생님 대보, 승관, 필, 공 안에 안 들어오면요. 그때는 뭐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라고, 메인.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냐고. 그냥 통지 나왔다. 대보, 승관, 필공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올해 나올 거예요. 작년에 제공이 나왔거든요.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다? X. 그게 정답이었어요.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신청서 및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가지고 통합형으로. 그게 정답 1번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올해 뭐가 나온다? 통지가 나올 차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뭐다? 공이 신설되었으니까 대보, 승관, 필, 공 할 때 공이 신설되었으니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좀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해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네, 거기까지 좀 암기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하면 뒤에 강론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럼 강론은 이제는 이거는 강론 여기서부터는 있잖아요.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야. 그대로. 그리고 강론에서 이제 총론에서 다루지 못한 그애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몇 개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에다가 이제
걔네만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겠죠. 그것만 삽입시켜버리면 끝나버린다고요. 좀 쉬었다가요. 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